20년 동안 항상 실패해와서 아, 나는 살을 뺄 수가 없구나, 특별한 사람만 뺄 수 있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는데요. 20년 만에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이렇게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의 식습관을 바꾸고 내 몸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고 계속 멘탈 관리를 해와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단이랑 운동도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중요하지만 멘탈 관리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들였던 습관들 그리고 세워졌던 식습관들이랑 가치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 세우기인데요. 저는 제가 65kg일 때 여러 가지 다이어트 목표를 세워서 시도해 봤는데도 안 될 때였어요. 정말 죽어도 안 빠지고 길면 다이어트가 한 3일 정도 가고 빠지더라도 3, 4kg 빠졌다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먹게 되고 그러다가 폭식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는 무서워서 다이어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더 살이 찔까봐. 근데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저는 그때 식욕이 왕성했던 저에게 불가능한 목표, 현실성이 없는 목표를 세워서였어요. 나는 그때 아침에 요거트만 먹을 자신이 없는데 점심에 스무디만 먹을 자신 없는데 저녁에 샐러드만 먹을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만 거듭하고 살은 아예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찌게 되고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몸무게가. 그러니까 더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니까 더 먹게 되고 제가 이제 그때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쳐서 아, 그럼 내가 너무 타이트한 나에게 지금 비현실적인 목표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보자.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가능한 목표 해서 세웠던 게 그때 이제 저는 식단을 세워버리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먹게 되고 그러니까 식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냥 운동을 하자 해서 그때 정말 많이 걸었어요. 내가 식욕은 못 참아도 움직이고 운동할 수는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5번 이상을 걸었는데 평균 이제 10km 걷고 많이 걸으면 20km 걷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음식을 제한하기가 힘드니까 운동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지네? 하면서 살이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운동하다 보니까 또 정신적인 근력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저녁에 샐러드만 먹어도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식단 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65kg에서 60kg, 60kg에서 57kg, 57kg에서 54kg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때그때 맞는 계획들을 저한테 맞춰 나갔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몸무게까지 가는데 정말 좋은 기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한테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정말 뺄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20년 동안 항상 실패해와서 아, 나는 살을 뺄 수가 없구나, 특별한 사람만 뺄 수 있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식단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체기도 잘 넘기고 꾸준히 다이어트 유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실 때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계획들과 현실적인 단기적인 목표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거를 이뤄가시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생기는 다이어트를 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이어트 식단 일기 그리고 감정 일기를 쓰는 건데요. 이제 보통은 저 또한 그랬고 이제 먹기 전에 계획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식단 계획을. 일주일 식단을 딱딱딱딱 세워놓고 그거대로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식단을 어떻게 짰냐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아, 내일 뭘 먹을지 이번 주는 어떤 식으로 먹을지 이렇게 세워놔요. 근데 그거를 먹기 전에 쓰는 게 아니고 항상 먹고 나서 썼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로 먹고 나서의 기분인 감정까지 썼거든요. 정말 느낀 게 감정이랑 식욕이 정말 많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일단 먹기 전에 식단을 쓰고 식단을 세우고 이런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식단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짜놓으면 그거에 대한 강박이 생겨버려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식단 하나에 흠집 하나만 나면 완벽하게 못했다라는 생각에 정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되게 우울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울함을 핑계로 오늘 망했으니까 그냥 다 먹어버리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이 마인드가 생겨버리고 그게 아예 습관이 돼버리고 그런 부작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단 일기를 밤마다 매일매일 썼는데 먹기 전에
전의 기분, 먹을 때의 기분, 그리고 먹고 나서의 기분도 썼어요. 정말 주말이든 과식을 했든 심지어 내가 폭식을 했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주일마다 리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그날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는데 먹었어. 감정적으로 식사를 했어. 그러면 그게 나의 의지 문제였는지 내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나? 내가 잠을 많이 못 잤나? 아니면 되게 피곤했나? 왜 그랬을지 한번 그거를 썼고 그 원인을 찾아서 미리 그런 상황을 방지하거나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배가 딱 적당히 찼을 때도 그 적당히 찼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제 그런 것도 써놓고 이게 처음에는 저도 쓰기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원인들이랑 감정들을 되게 직면하는 게 두렵고 쓰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이게 쓰기 시작하니까 정말 술술술술 써지고 오히려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심지어 제 일상생활에도 도움을 줄 만큼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특히 감정적 과식과 폭식의 굴레, 그 패턴을 발견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저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인턴십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 대한 피곤함도 너무 많이 쌓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할 때 이제 점심시간만 되면 옆에 마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 마트를 가서 단 거랑 탄수화물을 모조리 막 다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심부터 막 미친 듯이 먹고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던 때였는데 이제 먹으면서 제 감정을 회피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먹을 때는 너무 좋은데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내 감정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은 변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먹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먹고 나서 되게 우울해지고 자괴감 들고 그거를 정말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 다이어리를 쓸 때였는데 이제 그때 먹은 것도 정말 하나하나 다 쓰면서 내가 그때 왜 먹었는지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월, 화, 수 이제 스트레스들이 이제 막 누적이 된 게 이제 목요일날 저는 항상 터졌었거든요. 또 충분히 잠을 못 자면 항상 저는 터지더라고요. 또 발견한 게 먹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 먹고 나서는 항상 다운되고 해소가 된 것 같은데 해소가 안 돼 있는 그런 제 감정들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목요일날 터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내 스트레스를 미리 해소를 하던지 잠은 최대한 7시간이나 8시간 자보자 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했거든요. 터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만의 휴식하는 방법도 되게 많이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사람이 쉴 때 뭔가를 보거나 읽거나 그렇게 하면 뇌가 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뇌가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휴식하는 시간도 따로 만들어 놓고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시고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계속 하시다 보면 저는 제가 어떠한 감정에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취약한지 이거를 알아가면서 다이어트를 꾸준히 할 수 있게 했고 그런 해소하는 방법들을 더 알아가게 했고 결국에는 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이니까 살을 빼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하실 때 오늘 뭐 운동 안 했다고 오늘 원래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먹었다고 오늘 실패한 이번 주에 실패한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음번에는 어떻게 바꿀지에 그거에 더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더 집중하시면서 다이어리를 쓰는 게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플레이트를 나에게 맞게 작은 플레이트를 준비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안 건데 과학적으로 그 접시의 사이즈가 먹는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 아무리 같은 양이더라도 큰 그릇에 담아져 있는 거랑 작은 그릇에 담아져 있는 거랑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작은 그릇에 있으면 시각적으로 이게 음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더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 같은 거는 그냥 제한을 하지 않고 많이 먹었는데 이제 다른 요리 있잖아요. 근데 요리 같은 거는 제가 적당한 사이즈의 플레이트에 딱 덜어서 먹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플레이트 사이즈에 상관없이 배가 딱 차면 무의식적으로 숟가락을 딱 놓거든요. 배가 불러서 이게 내가 안 먹으려고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스탑이 돼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나에게 지금 필요한 양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 딱 먹는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먹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저도 플레이트
사이즈에 상관없이 예전에는 정말 많이 먹고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어야지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배부를 때 숟가락을 놓는 게 진짜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정말 딱 자기한테 맞는 적당한 양의 그릇을 준비를 하셔서 드시기를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게 내 양을 줄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할 때 작은 양을 먹어도 작은 그릇에 있으면 가득 차 보이게 되면 내가 먹어도 되게 만족이 되고 그리고 그 양만 먹는 게 습관이 되면 다이어트가 끝나도 이게 의지적으로 덜 먹으려고 해도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는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마인드풀 이팅 해보세요. 먹을 때 그 기분도 너무 좋지만 음식의 맛, 색깔, 냄새, 입안에서의 느낌 등등 그런 거에 먼저 집중한 뒤에 한번 음식을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빨리 먹으시는 분들도 몇 번 씹어야지 하지 않아도 더 천천히 드시기가 더 쉬워지고 배부를 때 숟가락 놓기가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확실히 내 신체랑 마음을 인지하는 능력이 되게 많이 길러지고 특히 내 위 상태에 좀 더 민감해져서 충분히 배부른 거를 딱 알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건 정말 다이어트가 끝나서 내가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을 해도 정말 습관이 되면 적당히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는 게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어느 순간이 와도 나를 자책하지 않기인데요.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저를 자책하지 않는 게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지름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책이 정말 다이어트 할 때 방해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앞자리가 4가 아니라서 내가 내 몸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느라 아니면 이번 주 운동 가기로 했는데 못 가서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어서 살을 잘 뺐는데 요요 현상이 다시 와서 이제 그런 상황에 가면 자책하기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나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주체인데 그러한 나를 비난하고 자책하면 할수록 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시간도 모자른데 계속 자책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너무 가능한 다이어트도 오히려 하다가 멈추게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 하는 기간을 나의 몸과 감정을 돌봐주는 동시에 응원해주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닌데요. 다이어트 할 때는 이상하게 식단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하루에 무조건 1200칼로리 미만으로 먹어야 되고 만약에 그 이상을 먹으면 나를 엄청 자책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좀 더 생각해주면서 내가 예상한 대로 이번 주에 못했더라도 이번 달에 내가 예상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그래도 해낸 나를 응원해주는 게 나를 채찍질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도움이 과정 중에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저의 다이어트 리뷰를 할 때 항상 저 자신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썼었어요. 뭔가 내 예상한 대로 못했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시작한 게 어디야 하면서 몸무게가 빠지든 안 빠지든 오히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숫자와 식단에 집착하는 것보다 저 자신을 응원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5번째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조급함을 정말 많이 버리려고 했거든요. 물론 다이어트 할 때 조급함이 생기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내 노력을 인정을 하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이즈 재는 거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몸무게를 재면 1kg, 막 0.5kg, 0.6kg 이렇게 빠진 거에 되게 집착하게 되고 되게 조급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상한 내가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을 하지 못하면 되게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사실 몸무게는 숫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빼는 거에 좋은 인디케이터긴 하지만 그 숫자 자체가 나를 정의 내릴 수 없고 내가 다이어트하는 그 과정의 모든 거는 아니더라고요. 결국 습관이랑 가치관을 바꾸면서 따라오는 게 숫자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원하는 그 몸매가 결국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20년 만에 20kg를 뺄 수 있었던 이유가 저의 의지가 강해서라든지 특별해서라든지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시행착오들을 정말 여러 번 겪고 그것들이 다 촘촘히 경험으로 쌓여서 나에게 맞는 식습관들이 만들어지고 가치관들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실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좋은 습관이랑 가치관들이 생기기를 정말 응원합니다.